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물건을 헐값에 거저 얻었을 때 우리는 보통 횡재했다 또는 득템했다 라고 하죠. 남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나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찾아 나서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채널 인포 큐레이터입니다. 에스테이트 세일, 야드 세일에서 득템하는 방법에 대한 큐레이팅 지금 시작합니다. One man's trash is another man's treasure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에스테이트 세일과 야드 세일입니다. 고인의 물품을 정리하거나 이사, 이혼 또는 집을 다운사이징하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주최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일 현장에서는 각종 수집품, 장식품, 스포츠카드, 미술품, 가전제품, 가구 등 온갖 종류의 물품들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TV 프로그램들도 많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탑5 TV쇼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 5위부터 1위까지를 나열하자면 Auction Kings, Storage Wars, American Pickers, Pawn Stars, 그리고 Antiques Roadshow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한두 가지 프로그램은 시청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에스테이트 세일은 그만큼 미국인들의 일상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에스테이트 세일을 통해서 발견한 물건들 중에는 100년 된 축음기, 또 스페셜 에디션 차이나 모형 자동차, 스포츠카드, 특이한 모양의 병, 촛대, 머그잔, 액자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곳에서 구매한 책들은 커버를 벗기고 집안 곳곳에 소품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꽤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팝아트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름 대박이었는데요. 1974년 호주 브리스번 출신의 셰인 버든이라는 작가의 샤넬 넘버 5라는 팝아트였습니다. 앤디 워홀의 계보를 잇는 아티스트라는 평을 받고도 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레플리카, 즉 프린트된 카피죠. 이것이 공식 사이트에서 2021년 1월 현재 88불 71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리지널 페인팅은 약 $500에서 $1200 사이를 호가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구매 영수증을 보시면 $1900, 작품이 $1500, 운송료가 $400 떨덜하죠. 전 소유주가 영수증을 보여줬을 때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가격을 다 주고 살 수는 없으니 흥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얼마에 내놓은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그분들이 제시한 가격은 $800였습니다. 조금 비싼데? $700 어때? 아, 그것도 좀 비싼 것 같아. 아, 그럼 거저 주는 거야. $500에만 가져가. 그런데 $500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 되겠니? 그랬더니 $300. 더는 묻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반응이 좀 냉랭했는지 오케이, 그러면 Name your price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야? 얘기를 해봐 라고 했을 때 저희 마음속에 있었던 maximum budget은 $150였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 흔쾌히 $150 콜 하셨습니다. 이 작품을 저에게 넘겨주시면서 사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이걸 가져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영수증과 작품 전시 때 받았던 책자까지 챙겨주셨죠. 그만큼 에스테이트 세일은 여러모로 볼거리, 이야기거리, 추억까지도 챙길 수 있는 아주 소소하지만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스테이트 세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준비 단계에서는 반드시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 앱이나 웹사이트가 존재하지만 저희가 사용해 본 것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바로 Yard Sale Treasure Map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서 열리는 에스테이트 세일과 야드 세일을 지도 위에 표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그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대개는 주말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금요일 밤까지는 미리 방문할 곳을 선정하고 동선을 미리 짜놓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테이트 세일에서 득템하기 위한 꿀팁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큰 기대를 하지 말자. Antiques Roadshow나 Pawn Stars 같은 TV쇼를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박인 물건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단 한 번에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찾고자 원하는 물건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계속 수정해 가면서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자주 다니면 다닐수록 안목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죠. 둘째, 항상 현금을 소지하자. 대행사에서 판매를 진행할 경우 카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인
경우에는 카드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죠. 흔히들 사용하시는 벤모나 페이팔 등으로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현금이 대세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가격을 더 잘 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셋째, 날짜와 시간을 잘 선택하자. 일바냐 막타냐. 다양한 물건을 보고 내 선택지를 넓히려면 당연히 첫 번째 날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을 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집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한 번에 입장 가능한 인원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원한다면 판매 마감 임박한 시점을 노려야 됩니다. 둘째 날 오후가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팔아야 하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물건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넷째, 판매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자.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세일을 주관하는 경우라면 직접 가서 인사도 가볍게 나누고 소장품에 대한 칭찬도 하면서 유대감 형성에 물꼬를 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물건에 대한 가벼운 질문이나 여기에 얽힌 스토리가 있는지 물어도 좋습니다. 10중 8구는 사연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죠. 잠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감을 믿고 따르자. 대개는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혹여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나 조금이라도 물건에 대한 찜찜함이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에스테이 세일은 계속 열릴 테니까요. 또한 특정 물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지만 직접 물어보는 게 꺼려지신다면 구글 렌즈라는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궁금한 물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관련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적중률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한 내용의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에스테이 세일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리스트를 만들고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앱을 이용해서 동선을 미리 그리고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보고 느낀 점, 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꿀팁, 그 밖에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소하지만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채널 인포 큐레이터였습니다. 득템하세요.